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TV 4월 3일 금조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즐거운 주말 저녁 일요일 저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먼저 방송을 해드리고 분석을 해드리고 자료를 만들었는데 제가 약간 그 꽃가루 알레르기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모습에서 밖에를 나가 돌아다니는데 재채기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고 이 눈 속에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계속 눈이 간지러워서 이제 돌아다니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전에는 이제 이런 현상이 없었죠. 나이를 좀 먹으니까 이런 또 건강에 약간의 모습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저희 마이크가 살짝 뭔가 이상히 맛이 갔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쓰지 못하고 로데였는데 쓰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노트북에 들어가 있는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루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자의 핵심은 신유동성 장세다. 신유동성 장세. 지금은 은연중에 미국을 중심으로 돈을 많이 풀고 있는 그러한 장세. 겉으로는 금융위기가 있지만 그 뒷면에는 신유동성 장세이다. 여기에 금리 인상이 끝나가는 그러한 양수 겸장의 호재가 겹치면서 저는 작은 뉴 골디락스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이 좋은 장에서 돈을 벌지 못하면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이어질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IRA 법안 세부안이 발표가 됐죠. 한국의 양극재 시장, 이런 게 굉장히 음극재 시장, 이런 쪽이 유리하게 발표가 되면서 2차 전지 중에서 양극재가 다시 부활할 것이냐, 2차 전지를 포함한 양극재가 다시 부활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처럼 반도체가 1차 상승을 하다가 금요일 날 좀 두들겨 맞았고, 로봇은 크게 두들겨 맞았는데, 이것 말고 뭔가 새로운 뭔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반도체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어갈 것이냐, 여러 가지가 좀 아리까리한 뭔가 새로운 변화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기존 강자가 다시 시장에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막 겹치는데, 뉴스에서 사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 영원한 격언이 2차 전지에 과연 적용이 될 것인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 그 다음에 로봇과 다음에 반도체가 두들겨 맞았는데 이들이 다시 시장의 리더로 회복을 할 능력이 되는 거냐, 아니면 새로운 어떤 섹터가 시장의 리더로 나타나는 거냐, 이러한 것들을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월요일 날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저는 2차 전지에서는 음극재, 양극재가 한 번 정도는 다가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하는데, 한편으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라가 적용이 될 건지, 반도체는 확실히 다시 올라올 것 같아요. 그다음 우리가 강력히 밀었던 로봇은 좀 쉬어가는 거,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끝나는데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지금 4개의 섹터가 돌아가면서 가고 있죠. 첫째는 2차 전지, 반도체, 로봇, 기타, 뭐 기타에는 바이오라든지 가끔 리오픈주 뭐 이런 것들, 중국 소비재 이런 이런 것들이 살짝 올라왔다가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과연 이들이 이어질 것인지, 순환매가 누가 또 노또처럼 맞아떨어질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시장이 이번 주 초에 이뤄질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4월 초까지는 시장은 좋을 것이다. 뉴 골디락스에 대한 수혜가 시장에 반드시 나타날 것 같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걱정은 잊어라. 대신 어떤 종목을 피킹해서 싸움을 할 것이냐,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요일 주가치를 보면 다우는 1.26, 나스닥은 1.74, S&P 500 1.44. 나스닥이 크게 상승하면서 12,200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S&P도 4,100까지 올라왔죠. 네, 닥터둠들 어떡합니까? 네, 시장을 기다려라. 장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설레발에 쳤던 닥터둠들은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을 채권 5%짜리 현금 쪼가리에 넣고 이 좋은 장세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가서 돈 6만 원씩 주고 돈 비용 지불하고, 이게 정말 아까운 것 같아요. 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금융 파트를 제외하고는 다 안정적인 모습이다. 새로운 골디락스죠, 그렇죠? 네.
CPI나 PCE 모두 안정적이다. 이미 얘들은 디스인플레이션으로 꺾이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경기죠. 경기 침체가 얼마나 오긴 확실히 오죠. 올 하반기에 경기 침체는 반드시 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강력할 것이냐 약할 것이냐 뭐 이런 싸움들, 그리고 그 전에 인플레이션이 잘 잡혀만 있다면 다시 금리를 내리면서 시장이나 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힘과 파워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의 하락 속도가 중요하고, 다음에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경기 침체를 방어할 수 있는 각 나라의 대응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번 주는 2차 전지의 부활이냐 아니면 다른 섹터의 등장이냐, 앞에서 이야기했죠. 자관 시장은 새로운 변화, 뉴 체인지에 대해서 뭔가 꿈틀꿈틀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참 예측하기 힘든, 하지만 과거에 올라갔던 섹터가 어느 정도 변화 바람 속에 들어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7대3의 그 황금 비율이 깨질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변화가 올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새로운 섹터와 주도주가 나타난다면 기존 것을 좀 과감하게 팔아서 빠르게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 발빠른 대응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네요. 금요일 시장 키포인트는 원화가나 PC 물가지수였죠. 2월 종합 PC 물가지수는 5.5, YY로 5.5, 월간으로 0.3% 올랐죠. PC 물가에서 에너지와 농산물처럼 변화가 심한 것을 제외한 근원 PC 물가지수는 연 4.6, 월간 YY로 0.3% 올랐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우선 참고하는 근원 PC 물가지수의 경우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하고 나온 전문가 예상치 연간 4.7, 월간 0.4였는데 예상보다도 상승세가 좀 둔화가 됐죠. 네, 근원 PC가 YY는 4.6, MOM은 0.3, 시장 예상은 4.7, 0.4. 이것을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과 물가에 취약한 IT라든지 빅테크라든지 이러한 기술주들이 수혜를 받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강한 장세를 보이며 시장이 끝났다. 이러한 것들이 월요일날 우리 시장에 확실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PC 디프레이터인데 이렇게 확실히 하락을 하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물가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만 문제는 속도인 거죠. 이게 빨리 떨어져야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하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연준 피봇을 하기 위해서 연준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는데 문제는 물가의 하락 속도가 빨라야 된다. 이러한 부분도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 수급 추이를 보면 코스피는 186억 팔았네요. 네, 외국인들이 186억, 개인들은 1조 8천억이나 팔았습니다. 금융투자하고 투신이 샀죠. 코스피에서는. 코스닥을 한번 볼까요? 지난 한 달 동안 개인들은 1777억을 샀고 외국인들은 1396억을 팔았고 금융투자는 거의 변함이 없었죠. 그래서 주로 개인들이 코스닥을 많이 샀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코스닥에 투자를 할 때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해서 너무 눈이 멀면 시장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가 없죠. 코스닥의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개인이다. 개인의 수급이 어디로 쏠린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너무 코스닥에서 기관과 외국인 수급에 눈이 돌아가면 좋은 종목을 선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밸류에이션 한번 볼까요? 코스피는 13.6배로 살짝 높아 있는 상황이네요. 네, 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좀 높아졌다. 왜 그러냐면 바닥에 있던 반도체들이 올라오면서 밸류에이션을 끌고 내려갔던 그 원인이 됐던 반도체들이 올라오면서 주가가 오르면서 밸류에이션이 올라오면서 이제 주가가 올랐는데 반도체 상승이 한국 밸류에이션 상승의 원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미국은 18.4배, 유럽은 12.4배, 일본은 16.9배, 중국은 13.8배, 인도 19배 이렇게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찰스 수왑이 머리를 아프겠는데 금요일날 미국 시장에서 찰스 수왑 주가는 0.17% 하락하며 나름대로 이제 하락이 좀 멈추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네요.
달러 지수 한번 봅시다. 달러 지수는 0.44% 상승하며 달러가 강세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102가 무너질라 말랄까 하는데 바닥에서 살짝 기술적 반등 정도가 나타났다. 달러 지수가. 월요일날 우리나라에 원화는 약간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금리 역전의 문제, 이 문제가 2년짜리와 10년짜리가 역전된 이후 100bp까지 근처까지 벌어졌다. 지금 50bp로 줄며들면서 이제는 단기금리 2년짜리가 하락을 하면서 장기금리를 뚫고 내려가면서 역전폭이 줄어들면 반드시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러한 이야기들 때문에 이 수익률 베이시스 2년과 10년의 이러한 베이시스 때문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미국 국채 2년은 4.0376, 2.4bp 하락을 했고요. 10년짜리 한번 볼까요? 10년짜리는 3.473, 1.7bp 하락하면 안정적인 모습은 보였습니다.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100bp까지 역전이 됐다가 50bp, 40bp까지 줄어들면서 향후에는 단기금리 2년짜리가 내려오면서 금리가 다시 역전이 풀릴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반드시 시장에서는 과거의 이 케이스를 봤더니 경기가 침체하고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위기를 불어넣죠. 과거 콘투 애널리스트의 분석자를 보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해소되기 시작하면 수개월 내 인플레이션 수준과 상관없이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하더라. 장단기 금리 역전은 단기 금리가 주로 하락할 때 해소가 많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단기 금리 하락을 대비해서 주식 포지션을 좀 줄여야 된다. 당연히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주식 포지션을 좀 줄여야 된다. 이게 이제 닥터 둠들의 일반적인 그러한 이론이었던 거죠. 우리 과거 케이스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다가 역전이 해소되면은 반드시 뭐가 오르면 미국 실업률이 오르죠. 여기도 그렇죠. 이렇게 하락이 됐다, 역전이 됐다가 다시 역전을 만회하면 실업률이 오릅니다. 실업률이 오른다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아주 치명타를 가하는 거죠. 당연히 주식시장이 박살이 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나 인플레 시대는 좀 달랐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시장의 핵심 코어일 시대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을 때 인플레이션의 장단기 역전이 해소되면 주가가 오히려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주가 하락의 그동안 원인이었는데 인플레이션이 단기금리가 하락했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된다는 의미이고 인플레이션 시대에서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은 주식시장이 하락지 않고 상승으로 돌아선 예가 많았다. 따라서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이죠. 따라서 장단기 금리가 다시 원위치로 장기금리가 높고 단기금리가 낮아지는 형태로 돌아오더라도 저금리 시대에서 저인플레이션 시대에서는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고금리, 고인플레이션 시대에서는 주가가 하락지 않고 오히려 상승한 케이스가 많았다. 이 케이스를 KB증권 애널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금리 역전에 대해서 클리어한 상황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저물가 시대 2000년대 전후에는 인플레가 낮게 형성됐기 때문에 인플레는 변수가 되지 못하며 이럴 때는 실업률이 경기와 증시를 나누는 왕자의 자리에 올랐다. 그런데 실업률이 상승할 때 장단기 금리가 하락하며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는 이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럴 때는 경기가 침체되고 주식시장은 하락장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했다. 하지만 1970년대 인플레 시대, 인플레가 급등한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물가가 경기와 증시의 상황을 나누는 주요 키포인트였다는 거죠. 그래서 실업률은 당연히 인플레이션보다도 중요치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인플레 압력이 높아질 때 단기금리가 상승하고 주가는 하락한다. 반면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단기금리도 하락하고 주가는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따라서 현재 장단기 금리 차가 줄고 이것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다면 과거에는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켰고 실업률이 올라갔지만 지금은 실업률이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며
주가가 상승하는 동력이 됐다. 즉 시장을 움직이는 금리는 뭐에 연동돼서 움직였는가? 그 다음에 금리가 변동하였을 때 어떠한 팩터,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게 저금리 시대인가 고금리 시대인가를 잘 판단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KB 이은택 의원이 하고 있는 거죠. 지난 금요일날 애플이 6.24%는 올랐습니다. 애플이 오른 이유는 시장은 테슬라가 1분기에 모두 42만 5천 대의 차량을 인도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전 예상치가 42만 대인데 42만 5천 대로 테슬라 1분기 차량 인도 건수가 올랐을 확률 2일날 발표하죠. 내일 미국 시장에서 발표를 하는데 이게 시장에서 생각보다 좋을 것이다. 그러한 그 긍정적인 뉴스 그리고 금리가 하락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좀 안정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성장주의 핵심인 테슬라에게 200달러를 넘어가는 중요한 투자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 주식들이 월요일 날은 그렇게 나쁠 것 같진 않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 격언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양극재, 음극재, 2차전지 모두 나쁠 것 같지. 에코프로 BM LLF 중에서 LLF가 일단 더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이 있을 게 좋아 보인다.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결론 한번 봅시다. 4월 들어 시장의 색깔이 약간 바뀌는 분위기가 감지 중이다. 1차 상승을 마친 반도체가 추가 상승을 나타낼 것인지 이 점이 제일 궁금한 상황이며 개인적으로 소폭 조정 후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지속 보유를 일단 추천을 한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하지 마라. 1분기 실적이 제일 바닥일 가능성이 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바닥의 인식 그리고 이제 턴어라운드를 한다. 과거 케이스를 봤더니 그렇더라. 항상 10분기 실적이 최바닥에 찍을 때 주가가 오르더라. 반대로 갔다는 거죠. 네, 여기에 배팅을 하는 겁니다. 양극재는 IRF 세부 조항 상황에서 긍정적 위치를 잡았으나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이 격언과 얼마나 충돌을 할 것이니 하지만 테슬라가 치고 올랐기 때문에 양극재는 시장에서 나쁠 것 같지 않다. LNF는 좀 좋아 보인다. 또한 IRF 세부 조항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음극재, CNT 도전재 등도 좋아 보인다. 대주전자재나 나노 신소재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가지고 갈 필요는 있다. 로봇은 추가 조정이 전망되나 이미 금요일 날 대폭 주가 조정이 일어났죠. 따라서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를 된 것 같고 이제는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 바로 올라가기에는 로봇은 좀 에너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이제 전략을 잘 짜야 되죠. 나는 단기적으로 일단 로봇을 팔고 다른 쪽으로 좀 갔다가 다시 들어올 것인가 아니면은 나는 뭐 단기적인 그러한 약세는 이기고 중장기적으로 길게 본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13만 원대인데 20만 원까지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잘 짜야 이 변동성 장세에서 로봇 관련 종목도 이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폐배터리와 같은 종목들은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좋게 보였는데 결국 시장이 올라갈수록 조정을 어느 정도 다 받은 것 같아요. 네,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는 좀 이어플로 하나만 보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5% 넘게 강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 일단 3만원이 1차 목표가요. 4만원이 1차 목표 이런 식으로 버텨야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좀 추천할 종목 5종목을 제가 저희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보고 싶은 분들 또 공부를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카페에 들어와서 종목을 확인하시고 같이 열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제가 좀 짧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좋은 주말 저녁 잘 보내시고 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